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평 이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어떤 마음을 갖게 될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를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에서 컨설팅을 할 때 이제 자주 언급하게 되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Q&A를 총집합하기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일단 제가 미래 예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6평 성적이 잘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상반기에 공부했는데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6평까지는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주로 합니다. 보통 점수라는 거는 문제풀이를 많이 했을 때 개념 공부를 완료하고 문제풀이를 많이 소화했을 때 그때 즈음에 이제 점수가 오르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문제풀이를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쌤, 저는 N수생이라서 전년도에 문제풀이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게도 1년이 리셋되면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되고요. 그 해에 다시 문제풀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평 때까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해도 6평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6평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되고요. 좌절을 하게 되고 회의감에 빠지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또 그래서 부모님과 싸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불안감이라는 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도 불안하시게 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을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전의를 상실하게 되면 부모님도 전의를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이제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건 여러분들 수험생한테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그게 돌고 돌아서 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계속 6평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안 좋게 될 확률도 높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불안하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자녀분 사이의 신뢰감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먼저는 수험생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흔들리게 되고 또 그것이 전염이 돼서 부모님한테 옮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불안감은 다시 자녀에게로 오기 때문에 점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험 생활은 멘탈 게임과 같습니다. 우리 2002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 기억나시나요?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이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이제 2002 월드컵이 익숙하실 텐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뭐 그때 어려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제 말이 사실이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테고요. 이때 히딩크 감독이 축구를 잘 못하는 나라였던 우리나라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강팀들과 모의고사를 강팀들과 평가전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프랑스, 체코 등등 유럽팀, 유럽 강팀들과 평가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적게는 3대 0, 많게는 5대 0까지 계속 졌습니다. 연달아서 계속 졌어요. 계속 졌어.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히딩크 감독을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히딩크 감독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은 이걸 해야 될 때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약팀과 대결을 해서 뭔가 이제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약팀과 경기를 해서 얻은 만족감이 진짜 만족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장에는 강팀과 평가전을 해서 패하고 기분이 안 좋겠지만 이 강팀과의 평가전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메워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강팀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면서 확신 있는 어조를 보여줬습니다. 히딩크가 워낙 확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언론들도 뭔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흔들린다고 할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많은 친구들을 상담을 하고 많은 친구들을 멘토링을 해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런 경험을 뒤돌아 봤을 때 여러분 불안해하면 그 다음 승부는 끝이에요. 그 승부가 끝납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6평을 보고 만약에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약팀과 싸워서 진 게 아니라 강팀과 싸워서 진 겁니다. 강팀과 평가전을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6평 성적을 잘 나오려고 본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6평을 보고 내 부족한 점이 뭔지를 체크하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잘 보려고 6평을 잘 보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이 영상을 나중에 보고 내가 6평을 잘 보려고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부족하고요. 할 게 굉장히 많고 하반기에 문제풀이량을 굉장히 많이 쌓아야 됩니다. 좌절하기에는 이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6평이라는 거는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상반기에 내가 노력한 걸 확인하고 결과물을 얻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뭡니까? 내가 부족한 점을 체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평가전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부담감이 심해지게 되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결과도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결과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게 되면 여러분들은 7, 8월 달을 굉장히 흐지부지하게 보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수능을 잘 보려면 7, 8월 달을 잘 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6평에다가 점수를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7, 8월 달을 잘 보낼 수가 없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수능을 망칠 확률이 높게 되니까 6평 결과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서 부족한 점이 뭔지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6평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결과를 수용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잘 본 친구들은 잘 본 대로, 못 본 친구들은 못 본 대로 그냥 결과를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해야 돼요. 잘 본 친구들은 내가 수능에도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하게 되고요. 못 본 친구들은 내가 수능에서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둘 다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본 친구들도 잘 본 친구들도 전부 다 불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걸 비우셔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꼭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스스로 연습장을 통해서 분석을 하셔도 되고 믿을 만한 선생님께 상담을 하셔도 되고 저희 제자들은 저한테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분석한 점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 시험에서 이런 점은 잘했고 이런 점은 못했고 이런 점을 어떻게 보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6평을 보신 다음에 채점을 하시죠. 채점하시고 보통은 꼴 보기 싫으니까 시험지를 처박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시간을 재지 마시고 시간 제한 없이 시험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제한 없이 시험을 다시 풀어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을 못 봤다. 시간 제한 없을 때 내가 점수가 잘 나왔다. 막히는 거 없이 이해를 잘하고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 제한 없이 내가 다시 풀어봤다. 근데 다 틀린다. 그러면 개념이 잘 안 잡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여부에 따라서 시간 제한 없이 다시 풀었을 때 결과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반기 계획을 다시 수립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실수를 점검해야 돼요. 실수가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 그리고 실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야 돼요. 실수를 했어. 근데 정답이 맞았어. 실수를 했어. 정답이 틀렸어. 그럴 때 미치는 영향 결과가 좀 다르죠. 실수를 했는데 정답을 맞았다. 그럼 뭔가 그것도 이상한 거고 실수를 했는데 정답이 틀렸다. 그러면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 앞으로는 실수를 어떻게 하면 하지 않게 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6평을 통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공부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겁니다. 공부의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내가 킬러 문제는 맞췄는데
평범한 문제는 틀렸다. 그럼 공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는 평범한 문제를 C급이라고 한다면 C급 문제와 B급 문제를 어떤 상황에서도 다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세팅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다 맞출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급 문제나 킬러 문제를 진행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섞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1등급 90점 이상이 아니라면 보통은 B급, C급 문제를 실수했거나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는 프로그램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세우고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6평의 의미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이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충분히 잘 대비해서 하반기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번에서 5번까지를 잘 해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잘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정감이 생길 거예요. 이 안정감이 생긴 상태에서 혼자 이 1번에서 5번까지를 진행해 본 상태에서 부모님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안정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았을 때 맞닥뜨리게 될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다 피할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종반이냐 독재냐 기숙이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